수많은 SMR 기업들 중 왜 하필 메타는 오클로를 선택했을까요? 오클로는 스스로를 원자로 판매사가 아니라 PPA 기반의 에너지 판매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송전망의 한계를 뚫고 현장에 전력을 직접 꽂아넣는 에너지 인프라 운영 체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오클로를 단순히 SMR 테마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며칠 전 메타가 SMR 기업인 오클로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대형 소식이 있었죠. 수많은 SMR 기업들 중 왜 하필 메타는 오클로를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오클로만이 가진 특별한 차별점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원자로 기업이라고 하면 원자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제조사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클로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복잡한 기계 덩어리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클로는 스스로를 원자로 판매사가 아니라 PPA 기반의 에너지 판매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전소를 지어서 통째로 고객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플랜트 수출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고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고객에게는 오직 전기만 파는 이른바 DBO 모델을 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메타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골치 아픈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기만 사서 쓰면 되는 거죠. 오클로는 이를 통해 일회성 판매 수익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반복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에너지 구동 모델을 완성한 셈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클로는 전통적인 원전 기업들이 목숨을 거는 설계 인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보통의 원전 기업들은 표준 설계를 하나 만들어서 규제기관의 인증을 먼저 받으려 합니다. 그래야 여기저기 똑같은 모델을 팔기 좋으니까요. 하지만 오클로가 선택한 길은 통합 라이선스입니다. 오클로는 통합 라이선스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죠. 특정 부지에 특정 설계를 특정 운영 방식과 묶어서 한꺼번에 승인받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속도 때문이죠. 설계를 인증받는 데만 수년, 길게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오클로는 이 시간을 견딜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 같은 빅테크들에게 지금 가장 귀한 건 기술력도 자본도 아닌 바로 전력을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클로는 설계 판매라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발전소 운영자로서 규제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은 취한 겁니다. 우리는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당장 쓸 수 있는 전기를 가장 빨리 배달해 주겠다는 약속, 이게 메타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근거였던 셈인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뭐가 다르길래 오클로만 가능한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대한 돔 형태의 경락 건물, 그리고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의 다른 소형 원자로 기업들은 크기가 줄었을 뿐 물이 필요한 건 여전하죠. 그래서 원전은 늘 바닷가나 큰 강가에 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클로가 제시하는 오로라 발전소의 조감도를 보면 이게 원전이라고 싶을 정도로 작고 예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원전은 물을 쓰지 않습니다. 시장이 오클로의 기술에 기대를 거는 진짜 이유는 이들이 기존의 경수로 노선을 과감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은 100도가 넘으면 끓어버리기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 하고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 원자로를 무겁고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원전이 거대해지는 근본 원인이죠. 오클로는 대신 액체 금속과 열 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속은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엄청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분에 상압에서도 안전하게 돌아가죠. 또한 노트북에 열을 식히는 히트파이프처럼 원자로 내부의 열을 물리적인 이동만으로 외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오클로의 특별함이 돋보이는 숫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75메가와트입니다. 오클로는 애초에 15메가와트급 초소형으로 시작했지만 이를 75메가와트로 키우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기본 단위라고 불리는 데이터홀 하나가 보통 30메가와트에서 5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75메가와트라면 데이터홀 하나와 주변 설비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딱 맞는 사이즈가 됩니다. 오클로는 이를 파워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원하는 전력 용량에 맞춰 블록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죠. 이는 오클로가 더 이상 주문 제작형 건설 사업이 아니라 표준화된 제품을 찍어내는 제조업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기술적 특징이 모여서 만든 결과물은 명확합니다. 바로 장소의 자유입니다. 물이 필요 없고 압력 용기가 작으니 굳이 강가에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클로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은 대도시 인근이나 산업단지 바로 옆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수조 원을 들여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최신 GPU가 가득 차 있고 이제 전원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역 전력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기를 연결해 드리려면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송전망이 꽉 찼거든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이죠. 아무리 발전소를 빨리 지어도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는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2024년도 말부터 미국 전역에서 그리드 연결을 기다리는 전력 용량만 약 2300기가와트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 전체 발전 용량보다 많은 수치가 대기표를 뽑고 서 있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2년이면 되던 일이 지금은 평균 5년, 길게는 7년 이상 걸립니다. AI 경쟁은 하루가 급한데 전기 연결에만 5년을 쓰라는 건 빅테크 입장에서 미칠 노릇인 거죠. 오클로는 바로 이 5년의 시간차를 파고든 것입니다. 오클로의 핵심 전략은 전력망 뒤편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발전소들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 국가 송전망을 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는 데이터 센터 바로 근처나 부지 내에 원자로를 배치하는 겁니다. 결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거대한 전력망 전체 용량을 걱정할 필요 없이 데이터홀 하나 지을 때 75메가와트 오클로 원자로 블록 하나를 세트로 묶어서 배치하는 모듈형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남들이 송전망 연결 허가증을 들고 5년 동안 줄 서 있을 때 메타는 오클로를 통해 먼저 AI 서버를 돌리겠다는 극히 실리적인 계산을 마친 것입니다. 사실 이번 메타와의 계약은 오클로에게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요. 메타와 계약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평가는 다소 냉담했습니다. 그동안 오클로를 괴롭혔던 건 나중에 상황되면 살게라는 구속력 없는 의향서만 가득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진짜 돈이 되는 계약을 기다려왔죠. 그런데 메타가 등장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오클로 역사상 첫 번째 바인딩,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력 판매 계약입니다. 단순히 협력하자는 약속이 아니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진짜 계약이 드디어 터진 겁니다. 시장이 이 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실체가 확인됐기 때문인 거죠. 더 놀라운 건 계약의 내용입니다. 메타는 전력을 선점하기 위해 조 단위의 현금을 미리 지불하는 선지급 메커니즘과 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메타가 오클로의 기술력에 대해 자신들의 자본을 걸고 현금으로 된 보증서를 써준 셈이죠. 결국 이 계약으로 오클로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걱정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클로의 리스크는 자금의 조달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한 2030년까지 전기를 뽑아내느냐는 실행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헤일리오 연료가 부족하다던데 지금 SMR 기업은 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건 모든 차세대 원전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아무리 원자로를 잘 만들어도 먹일 밥이 없으면 수조 원짜리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메타가 수많은 SMR 기업 중 하필 오클로를 찍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클로는 이 연료의 저주에서 남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클로 같은 차세대 원전들은 헤일리우, 즉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특수 연료로 씁니다. 이 연료 때문에 원자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법의 연료를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사실상 러시아뿐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미국의 SMR 프로젝트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조차 러시아산 연료 수급이 막히면서 완공 시점을 수년이나 뒤로 미뤄야 했을 정도니까요. 전 세계가 연료 부족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메타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 대책 없는 회사에 수조 원을 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클로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두 가지 치트키가 있습니다. 오클로의 원자로인 오로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원자로와 식성부터 다릅니다. 이들은 고속로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 후 핵연료, 즉 핵폐기물을 다시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남들은 러시아나 새로 지어질 농축시설에서 비싼 돈을 주고 헤일리오를 사와야 할 때
오클로는 이미 세상에 널려있는 다 타버린 우라늄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클로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를 공급받기로 이미 협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남들이 연료 수급처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맬 때 오클로는 이미 자신들의 원자로에 넣을 밥을 국가로부터 확보해둔 셈이죠. 오클로의 두 번째 비밀병기는 단순히 연료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그 연료를 직접 가공하는 A3F라는 자체 제조시설입니다. 보통의 SMR 기업들은 원자로 설계만 하고 연료를 원통형으로 만드는 가공 공정은 외부 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공급망이 하나라도 끊기면 발전소는 멈춥니다. 오클로는 이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연료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DOE가 이 A3F 시설에 대한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외부에서 연료를 못 사오면 우리가 직접 폐기물 가져다가 공장에서 찍어내서 쓰겠다는 거죠. 자, 이제 메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거는 지금 AI 슈퍼클러스터에 메타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서가 불안해져서 우라늄 가격이 폭등하거나 러시아가 연료 공급을 끊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끊긴다. 이건 메타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입니다. 결국 메타가 오클로와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공급망으로부터의 자유일 겁니다. 물론 오클로의 앞길이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클로 앞에는 여전히 가장 높은 벽인 NRC, 즉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오클로는 2022년 정보 부족을 이유로 인허가 신청을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하이오의 프로젝트의 도켓팅 여부는 오클로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메타의 2030년 시기에 맞추려면 2026년 내에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네, 오클로는 더 이상 원자로를 연구하는 벤처가 아닙니다. 오클로는 데이터 센터를 타겟하여 송전망의 한계를 뚫고 현장에 전력을 직접 꽂아 넣는 에너지 인프라 운영 체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라는 높은 벽이 남아있지만 2022년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메타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조 단위의 선지급금이라는 실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제 오클로를 단순히 SMR 테마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